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광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하루 앞두고 광주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들 뵙고 오후에 민주묘지에 가서 참배를 드리고 또 저희 국민의힘 광주 전남의 시도당의 위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가는 일정으로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 또 광주 전남의 시도민들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년에도 제가 광주 민주묘지에 처음 온 게 2004년 초선 국회의원 때 처음 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가급적 5월 17일 하루 전에 와서 조용히 참배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광주 전남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광주에 좀 더 자주 오게 되고 제가 이 호남 지역에 저 나름 진심을 가지고 이 노력을 다하면 저는 호남에 계신 분들도 저희들 국민의힘 또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가끔씩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1980년 5월 18일 당시에 저는 그때 수도경리사에 병으로 입대를 해서 있었던 상태입니다만은 군에 있으면서도 당시 서울과 광주의 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듣고 가슴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5.18 정신은 뭐냐? 저는 결국 우리 헌법 1조에 나오는 민주와 공화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 기폭제가 되어서 1987년 60 민주항쟁이 있었고 전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가 정말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랐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1987년 헌법이 개정이 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5.18 정신을 정말 제대로 받드는 것은 우리 1987년 헌법에 규정한 또 그 이전에 1919년 3.1 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 임시헌장 1조에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을 했고 1948년 재헌헌법에서 규정을 한 그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만드는 길이 우리 광주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 이 헌법 전문에 나타난 이 말이 결국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고 그게 2016년의 저는 촛불 시위까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앞서 드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맞아서 그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성하고 참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서도 이 문재인 정부 정권 지난 4년 동안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가치가 훼손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 분립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이 법원을, 사법부를 무력화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갖고 있는지 지금 제가 길게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 법원에 대한 정권의 지배력 강화, 저는 이게 삼권 분립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입법부 또한 지난해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174석을 가지고 또 180석이라는 그 숫자의 힘으로 입법부를 거의 독점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종속된 이 부분도 삼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정권이 가장 정말 자랑을 하는 것 중에 검찰개혁이 있습니다만은, 이 검찰개혁이, 이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이 이 법치주의 중심에 서지 않고 권력의 시녀가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문재인 정권이 반민주적인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하고 관련해서 수사 기소권을 분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회에서 만든 공수처가 지금 얼마나 파행을 겪고 있고, 또 경찰에게 넘어간 수사권이 과연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리를 정말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공영방송에 대한 언론의 어떤 장악, 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5.18 정신하고는 정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난 4년이 지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그 민주주의를 앞서 수세기 동안 발전을 시킨 나라입니다만은, 미국과 영국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그런 민주주의의 아버지들, 또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민주주의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은 민주주의라는 게 늑대 2마리와 양 1마리가 오늘 점심을 무엇으로 먹을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라면, 그런 민주주의는 굉장히 결함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그런 민주주의는 소수의 자유와 소수의 권리를 억압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그런 민주주의 불완전함을 교정하기,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공화주의의 가치들, 정의와 공정, 또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 공동체의 어떤 공공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공화주의 가치가 반드시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민주주의 창시자들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51%가 표의 힘으로, 수의 힘으로 49%를 억압하고, 다수가 소수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이런 억압에 대해서 이거는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이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가 훼손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맞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반성과 정말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호남에 큰 기대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남에서도 호남은 진보고 영남은 보수다라는 이런 구분에 결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호남에도 우리 건전한 보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민들이 계시고, 영남에도 합리적인 어떤 진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민들이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적인 어떤 차이를 지역과 결부시켜서 말하는데 저는 그동안 동의를 할 수 없었고, 호남에서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앞으로 정치적인 시시비비를 호남 시민들께서 가려주시기를 저는 기대를 하면서, 저희 국민의힘이 제가 늘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개혁보수의 길을 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인 민주와 공화의 가치를 저희들이 지켜나갈 때 호남에서도 저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전남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 기본적인 입장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제가 국방위원회에 8년을 있는 동안에 제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정말 어렵게 제가 만들어서 대표 발의를 했고, 그걸 오랜 세월 동안 투쟁을 해서 2013년에 3월에 제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국회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대구와 수원과 광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그때 제가 만든 그 법에 따라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서 이전 후보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경북 군위와 의성이 겹쳐진 그 장소에 확정을 했는데, 광주의 경우에는 그동안 무안과 또 해남 그리고 고흥 이렇게 예비 후보지를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지자체들의 반발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지난 서울 부산 시장 재보선 때 민주당이 가덕도 특별법이라는 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은 광주와 대구와 수원 3개 도시였는데, 가덕도 특별법이라는 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는 게 통과가 갑자기 돼서, 그래서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과 또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는 관계없이 지금 이슈가 제기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적인 일을 할 때는 원칙과 기준이 공정하게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해서 통과시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김해공항을 그대로 놔두고 가덕도에 새로운 공항을 지으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공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수원에서도 광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께서 국가가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부산은 왜 전액 국비로 하고 대구, 광주, 수원은 어떻게 이거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공항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새로 공항을 이전하는 집을 팔아서 이사가는 그런 개념으로 하느냐라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떤 정부가 이 문제를 추진을 하더라도 저는 똑같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계속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저는 해왔고, 이곳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전 후보지를 어디로 선정하느냐,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문제에 많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더라도 가덕도와 나머지 3개 군공항의 이전 문제가 저는 똑같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이나 시도지사 되는 분들, 그분들과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서 똑같은 그런 원칙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특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어떻게 보면 좀 졸속으로, 내용이 충분하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졸속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에서 제가 제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달빛 내륙철도 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시키는,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그 문제는 대구의 정치인들과 광주의 정치인들이 소위 달빛 동맹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고속도로로 연결된 우리 내륙의 두 도시를 이 철도망으로 연결해서 정말 내륙의 이렇게 1인당 GRDP가 전국에서 꼴찌에서 2등을 오래 한 대구와 광주가 정말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적극 이게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뭐 해난이 많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문제도 있고, 광주형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하냐, 과연 지속 가능한 그런 모델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 간에 계속 이 원만한 그런 협상을 통해서 이게 임금이든 노동조건이든 노동시간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정해진 원칙이 계속 가면서 정말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다른 도시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를 벤치마킹해서 밀양이든 대구든 지금 홍천이든 대구 많은 도시에서 이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단짝 전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정권이 몇 번이 바뀌더라도 앞으로 광주에서 계속 일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상 광주 현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 혹시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답하고 간담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공공항 이전 방식에서 기부대 양여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부대 양여 방식은 아무 문제가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은 시내 가까이, 광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요, 시내 가까이 있는 도심에 있는 군공항을 팔아서 도심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외곽에 좀 인구 밀도가 적은 외곽에 더 현대적인 그런 군공항을 짓고, 또 민간 광주나 대구의 경우가 똑같습니다만은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이 같이 쓰고 있으면 같이 통합 신공항을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부대 양여 방식 자체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국고를 우리가 국민 세금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래전부터 이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이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오랫동안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기부대 양여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하면서 광주의 경우에 광산구에 있는 공항을 예컨대 무안으로 많이 옮긴다. 이런 무안에는 이미 공항이 있고 거기를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주와 무안, 또 무안과 광주 전남의 여러 도시들 사이에 이렇게 교통이 좀 원활하게 되도록 도로를 건설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다 합쳤을 때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재원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한 게 기부대 양해 방식이고, 그게 공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광주와 대구와 수원은 그 방식으로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 가덕도 신공항법이 나타나가지고 가덕도 신공항법에는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것을 전액 국비로 지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지역 간의 원칙과 기준이 이거는 형평에 공정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국비로 전액 국비로 지어준다면, 그러면 대구나 광주의 신공항 이전 문제도 똑같이 전액 국비로 하고 그 후적지라 그러죠. 이사가고 남는 그 공항부지를 공항부지를 어떻게 쓸 건지, 그거는 광주와 대구의 어떤 미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100% 아파트를 안 짓고 말이죠. 그걸 돈을 이렇게 뽑아내려면 아파트를 짓고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분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 시민들한테 정말 미래 계속 도움이 되는 그런 부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전히 대권 부자중 한 명인데요. 그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당히 지금 오늘도 이러다 보니까 여야 통수로서 지금 여러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대권 주자로서 평가, 또 어차피 야권 주자로서의 경쟁을 해야 할 구조인데, 그 부분에 대한 연설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 질문은 여러 번 받았습니다만은 그분이 아직 정치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밝힌 상태도 아니고, 만약 그분이 대선 도전을 하신다면 저는 그분을 포함해서 우리 당, 국민의힘 당 밖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국민의힘이 이 열린 어떤 플랫폼이 돼가지고 다 여기에 오셔서 야권 단일 후보를 그렇게 선출하는 그런 게 정권 교체 가능성을 제일 높이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일관되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분 개인에 대한 평가는 제가 좀 사양을 하겠습니다. 예, 아직 정치를 시작하신 분도 아니고 제가 또 그분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같이 경쟁하는 야권 후보로서 아까 말한 해볼 만한 상대라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저는 우리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5년간 어떻게 경영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철학 또 정책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전과 정책 경쟁을 하다 보면 저는 국민들께서 정말 어떤 후보가 야권 후보로 또 여권 후보로 가장 적합한 후보일지 판단을 하시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지지도가 몇 번씩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질문. 네. 좀 전에 윤리 기본 헌법 분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예. 검찰, 그러니까 공수처 순서를 가지고 아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2017년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로 나오셨을 예. 때는 그 공수처 설치 공약을 했는데, 예. 그 현재 공수처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예. 보완을 해야 된다는 예. 것인지 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해서는 저도 공약을 했고, 또 저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도 그거는 분리해야 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한 가지씩만 그 핵심을 말씀드리면, 저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그런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민주당이 아주 뭐 거의 일방적으로 강행을 시켰던 그 공수처 법에 따르면 그거는 대통령이 공수처장의 임명과 공수처 수사관들의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개입할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수사검사들하고 경찰에서 수사하는 수사경찰, 그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인력을 같이 모아서 수사청을 하나 설립해서 그 수사청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검경 수사권 분리는 검찰의 수사권을 그냥 뺏어버리고 6개 그 대형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 수사권을 아예 뺏어버리고 수사하던 검찰이 갑자기 어느 날 수사를 못하게 됐고 그 수사권이 통째로 그냥 경찰에 넘어간 그런 형태의 검경 수사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대선 때 공약을 했던 검경 수사를 합쳐서 수사청을 만드는 그런 어떤 검경 수사 기소권의 분리와 많이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다른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예, 그 정도 그러면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